국민의당과 이 바른정당 간 통합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당 분위기는 점점 더 심상치 않아져 가고 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바른정당은 가치와 정체성이 맞지 않아서 통합은 불가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함께 커져가고 있는데요. 통합 찬성하는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송기석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기석입니다. 의원님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왜 통합하려 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게 통합으로 표현은 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결국 국민의당이 지난 4.13 총선에서 호남의 지지를 통해서 이렇게 제3당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결국 더 제대로 역할, 여당 견제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고 다음에 집권까지 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국민의당이 더 강해지려면 네. 정체성을 굳게 확립한 후에 또 외연도 확장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중도 개혁이라는 우리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외연을 확장한다면 일정 부분 개혁적인 보수도 우리 확장된 외연 범위 내에 네. 이렇게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에서 거기까지 저희가 외연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른정당을 개혁적 보수로 이해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현재의 바른정당의 대다수는 개혁적 보수에 가깝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통합에 그러면 찬성하는 의원분들은 한 몇 분이나 되십니까? 국민의당 내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현한 분은 한 15분 정도? 네. 이 정도. 현재 이제 그쪽, 현재 그것도 당장 통합하자는 그런 의견보다 아무튼 그쪽 방향이 맞다라고 보는 분이 한 그 정도 되고요. 또 네.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분도 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책 연대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통합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그전에는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이야기했었고요. 그 바른정당과 그 정책 연대를 통해서 서로의 색깔을 좀 더 맞춰가면서 차분하게 통합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그럴 텐데 왜 갑자기 이렇게 통합 이야기가 급속하게 쏟아지는지에 대해서 그 의구심을 갖는 분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이제 언론이나 일반인의 관심은 과연 그러면 정책 입법 연대로 끝나느냐, 통합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의원들 몰래 또는 지역위원장들, 당원들 몰래 지도부가 이렇게 은밀히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추진하거나 뭔가 도모하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다만 주성용 전 원내대표께서 이야기했듯이 남녀가 결혼을 하려면 서로 사랑도 하고 또 만나기 전에 이렇게 상대방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거 확인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제 그 정도에서 네. 물밑에서 이제 의사타진 정도였는데요. 이제 그게 겉으로 이제 드러나면서 그쪽 방향으로 바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 여부에 대해서 주로 논의가 된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난 김동철 원내대표와 당시 조호영 원내대표 간의 회동에서 통합 논의가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통합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통합의 당위성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이 중도 보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집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셨거든요. 중도 개혁입니다. 중도 개혁.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데 호남의 정서는 좀 달라 보입니다. 호남의 정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는? 네, 맞습니다. 호남에서는 크게 두 가지 그렇게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민주당하고 이렇게 협치 이렇게 연대할 건 하고 또 견제할 건 견제해라. 그게 우선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네. 또 다른 부류는 민주당하고 강하게 민주당을 견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국민의당이 더 강해져야 되고 그러려면 바른정당까지도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라라는 그렇게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일단 바른정당하고의 연대 나아가 통합까지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타격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거냐면 결국 지난 시절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광주 특히 호남이 어떻게 보면 야권의 본거지인데 네. 그동안의 군부 독재라든가 사실 개발 독재 그 과정을 쭉 겪어오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 절정이 사실 5.18 우리 민주화 운동이 저희 쪽에 큰 희생이었는데 네. 결국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청산, 사과 이런 게 없었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바른정당도 지난 촛불 혁명 과정에서 이렇게 나타났지만 실제 국정농단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 있는 세력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일부는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고 이제 그분들 덕분에 이제 탄핵이 이루어졌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정 부분 반성을 하고 또 앞으로도 정말 개혁적 고수로 가겠다 이렇게 한다면 저희 중도 개혁을 뭐 이렇게 강하게 하고 더 외연 확장한다면 거기까지도 이렇게 네. 포섭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일부에서는 호남민,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방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탄핵에 동참하고 그러면서 반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탄핵에 찬성한 것 자체가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또 이명박 정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방금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더더군다나 이제 그 현재 바른정당의 뭐 개혁적 보수라고 말하지만 그분들이 정말 영남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정말 그 진정한 반성 이것도 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더더욱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는 뭐 영원한 대화합에 나갈 수 있는 뭐 이렇게 그 정도의 그 뭐라 좀 그러니까 면책 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이제 다만 정치 이제 현실에 있어서는 저희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외연 확장에 있어서 일정 부분 교차한 부분이 있어서 네. 적어도 선거 연대까지는 뭐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공통점이 더 많다면 그리고 저쪽도 충분히 그 저희의 그 햇볕 정책이라든가 뭐 네. 이런 거 중요한 중도 개혁 이런 거 가치를 인정한다면 네. 어느 정도 차이는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고요. 결국 그건 역시 의원들이라든가 특히 지역위원장 나아가 당원 더더군다나 또 우리 호남에서 탄생시켜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호남 지역에 민심이 거기를 지지해 줘야 그 네. 방향의 추진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호남 사람들, 호남민들의 민심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촉각을 곤두세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 그 대선 전국에서 현 정부의 한 60%가 넘는 지지를 호남민들이 지지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부분이 국민의당에게 일부 이 바른정당과의 연대나 통합보다는 국민의당과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과의 어떤 연대 또는 어떤 정책적인 연대 또는 통합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호남 일부에서. 그것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예, 저는 저희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협치, 정책, 입법, 연대 이건 항상 열려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동안에 이낙연 총리 국회 동의 절차라든가 정부조직법 지난해 추경 예산 이런 데서 다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연정 그 수준에 있어서는 실제 연정을 말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한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께서 아직 정확한 그런 의중을 내보이는 게 아니고 나아가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난 4.13 총선 민심에 반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이렇게 출발하게 된 이유는 물론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사실상의 패권주의, 이제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그리고 제대로 총선 때만 관심 갖고 그 이후로는 제대로 챙기지 않는 예산이라든가 인사 문제에서 그런 점에 대한 비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심판하고 국민의당을 탄생시켜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더욱더 호남에서도 경쟁을 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 부분 호남도 배려가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과는 특히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벌 개혁, 정책적인 언론 개혁. 공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정당의 어떤 합당이나 통합은 현실적으로 호남민들의 의견과 맞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네요. 하나만 네, 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그 대선 후보 당시 나와가지고 햇볕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떠안고 국민의당이 통합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호남 정서와 좀 많이 괴리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최근은 유승민 현 대표가 이제 발언했던 정확한 내용은 과거 햇볕 정책을 포기하고 지역주의를 호남 세력에 의존하는 정치 세력 이렇게 이게 벗어난다면 함께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현재 있어서 햇볕 정책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네. 무엇보다도 굳건한 안보 그 위에 북의 도발이 있을 때는 단호한 응징이고 나아가서 평화 통일을 위한 전 단계로서의 대화와 교류 협력 확대 아니겠습니까? 이건 네.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 시점에 있어서
다만 지금 이제 압박과 제재 국면이다 보니까 대화를 크게 말을 못한 거지만 일정 네. 수준의 대화 교류 이것은 항상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남 세력 그거 의존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도 호남을 버리는 게 아니고 그 호남민이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네. 제대로 그 견제하고 강해져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의미에서는 호남을 더 굳건한 지지 기반으로 해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나가는 게 그게 필요하다.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당내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이러다가 당이 깨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그 외연 확대를 위해서 바른정당과 통합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마 이제 오늘 2시부터 이제 토론이 있으시죠? 의총을 통해서 그 부분을 논의하겠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이 그 방향에 동의 못한다면 즉 아까 말씀드린 정체성을 완전히 강하게 굳히되 외연 확장에 있어서 거기까지가 그 확장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추진할 수 없겠죠. 네. 당이 유지되는 걸 전제로 해서 외연 확장을 위해서 통합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었습니다.